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험 기법이죠.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라는 실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어 설명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끝에 뭐뭐뭐 메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는 지문을 읽다 보면 스펙트로포토미터 하고 요렇게 끝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둘의 차이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먼저 스펙트로포토메트리라는 거는 어떤 실험 기법, 그러니까 테크닉이죠. 반면에 스펙트로포토미터라고 하면은 이 테크닉을 하기 위한 장비,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실험의 다른 이름으로는 컬러리미트리라는 실험도 거의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의 원리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해석이 간단한 실험이에요. 자, 우리가 컬러 띠는 물질을 녹여서 솔루션을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근데 하나는 컬러가 연한 솔루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컬러가 진한 솔루션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다가 빛을 통과시킨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컬러가 연한 솔루션을 통과할 때는 빛이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를 하겠죠. 자, 근데 컬러가 진하면 진할수록 빛이 통과를 하다가 이 안에서 absorb 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뒤쪽으로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는 선글라스를 상상을 하시면 돼요. 선글라스의 이 쉐이드가 연하면 빛이 잘 통과하고 선글라스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통과를 못하죠. 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컬러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빛의 absorbance가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컬러가 진해진다는 거는 결국 이 컬러를 띠는 물질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컬러를 띠는 물질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질 때 absorbance 값이 높아진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 해석할 때 concentration increase일 때 absorbance 값이 increase다. 자, 요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풀어낸 게 바로 비얼-램버트 law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가 absorbance고요. 중간에 epsilon, 뭐 B, C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가 concentration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컬러 띠는 물질의 concentration이 높아질 때 absorbance가 같이 높아진다 했죠. 자, 그럼 이 공식에서 앞에 epsilon하고 B라는 부분은 대부분 constant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실험을 할 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constant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concentration이 높아지면 absorbance가 높아진다. 자, 이 공식이 그대로 지금 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요 입실론으로 표시된 요 부분은 molar absorptivity라 하고, 이 부분은 path length라고 보면 돼요. 자, path length라는 거는 빛이 통과하는 길, 요 길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path length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보는 요 실험에서 대부분의 요 path length는 1cm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 부분 역시 고정값이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molar absorptivity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컬러를 띠는 substance를 보고 있을 때 그 substance가 얼마나 이 빛을 잘 흡수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솔루션을 넣어서 보는 이런 작은 통이 있어요. 자, 이 통의 이름은 큐벳이라고 하는 거. 자, 큐벳이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둘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자, 내가 보고 있는 이 샘플의 컬러에 따라서 어떤 색깔의 빛을 더 잘 흡수하는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보라 색깔 솔루션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빨간 색깔 빛을 더 잘 흡수할지 아니면 파랑 색깔, 블루 라이트를 더 잘 흡수할지 아니면 옐로우 라이트를 더 잘 흡수할지 이렇게 빛의 컬러마다
absorb하는 그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purple 솔루션에서는 yellow light를 가장 absorb 잘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먼저 찾아볼 수 있고 그래프를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방금처럼 purple color 솔루션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에 다른 컬러의 빛을 쫙 쏘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래프 읽어볼 때 요 y-axis에 absorbance 나와 있고 x-axis에 wavelength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 혹시 아시나요? 컬러마다 different colors have different wavelength of light. 자, 컬러마다 요 wavelength 값이 다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wavelength 값을 쭉 봤더니 요 보라 색깔 솔루션에 대해서는 자, 이 부분 대략 582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582 나노미터, 582 나노미터 웨이브랭스를 갖는 빛을 가장 잘 흡수한다. 요렇게 값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요 실험을 할 때는 이 수많은 웨이브랭스 값들 중에서 딱 맥시멈 업소르벤스가 나타나는 582 나노미터의 웨이브랭스에 해당하는 그 라이트를 뽑아서 그 라이트를 여기다가 쫙 쬐어봐서 이제 실험을 하겠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로포토미터의 웨이브랭스 값 세팅을 582 나노미터로 하겠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는 사람이 결과값을 보고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 이 전체 웨이브랭스 중에서 가장 맥시멈 업소르벤스가 나타나는 그 값으로 웨이브랭스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스탠더드 커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전에 앞에서 absorbence는 빛이 흡수되는 정도는 concentration과 비례한다. 요거를 봤죠? 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자, 내가 보고 있는 그 purple color 띠는 물질을 0.5 molar concentration부터 뭐 1.0, 1.5, 2.0 이렇게 다양한 컨센트레이션으로 실험하는 사람이 값을 미리 구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컬러 띠는 물질 하나도 안 들어간 zero concentration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솔루션이 점점점 요 보라 색깔이 진해지고 있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차이 보이시나요? 컬러가 진해지고 있죠. 자, 여기서 빛을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다 통과하겠죠. 근데 두 번째 0.5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돼? 살짝 빛이 약간 줄어들어서 observance가 조금 올라오고 또 그 다음으로 가면은 observance가 더 커지고 커지고 더 커지고 자, 이렇게 concentration이 높아질수록 observance가 같이 커지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본 거예요. 내가 준비한 요 5개의 솔루션. 자, 이런 솔루션을 실험하는 사람이 컨센트레이션을 미리 알고서 준비한 샘플이다라고 해서 뭐 스탠더드 솔루션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스탠더드 솔루션은 다시 한번 뭐다? 내가 컨센트레이션을 알고 있는 아이들 요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기계에다가 딱 이제 요 솔루션들을 집어 넣어 봤더니 어떻게? observance 값이 띡띡띡띡 요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연결해 보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래프를 쫙 뽑아줍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자, 여러분 리니어 이퀘이션 다들 배웠을 거예요. y는 mx 플러스 b. 자, 요렇게 m 부분이 뭐죠? 슬로프죠? 자, 근데 보통은 요렇게 b, y 인터셉트 없이 요렇게 y는 mx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 그래프에선 살짝 여기 시작 지점이 0이 아니긴 한데 정말 정확하게 이제 실험 세팅이 되어 있다면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게 y가 지금 뭐죠? absorbance죠. absorbance. 자, x축에 뭐가 있죠? concentration 있죠. 여기가 concentration. 자, 그리고 슬로프는 이 기울기니까 이제 어떤 고정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부터 뭐를 할 수 있냐? 내가 컨센트레이션을 모르는 언노운 솔루션을 하나 이제 가지고 온 거야. 미스테리한 솔루션. 언노운 샘플이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unknown 샘플을 다시 요 실험하는 세팅 값을 맞춰서 그대로 다시 넣어서 얘 observance를 측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observance가 요렇게 0.4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observance의 유닛은 보통 그냥 A 요렇게 많이 써줍니다. 자, 0.4 observance가 나타나는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역으로 찾아보면 요렇게 값을 읽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이 0.8 요렇게 나올까요? 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linear equation에다가 그대로 값을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슬로프 값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 오리진을 지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그래프 다시 한번 써보면 observance는 2분의 1 concentration 값 요렇게 찾을 수 있겠죠. 0.4 값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찾고자 했었던 concentration 값이 0.8 molar concentration. 자, 요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찾을 수도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스펙트로포토메트리라는 실험은 어떤 컬러 띠는 물질의 concentration, unknown concentration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시험에서 나올 때 꼭 자주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자, 바로 sources of error.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쭉 준 다음에 내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값이 요렇게 잘못 나왔다. 그러면 이 실험의 디자인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을지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어려운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실험이 제대로 됐을 때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 플롯을 통해서 line of best fit, 요 라인 그래프가 하나가 딱 그려져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값이 이런 식으로 튀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예상을 했던 observance 값은 자, 요 1.0 몰라리티, 1.0 몰라일 때 0.5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이때 observance 값이 0.5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1.0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큐벳에서 1.0보다 더 많은 컨센트레이션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내가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1.4 정도 준비를 하면서 컨센트레이션이 잘못 계산이 돼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내가 예상하는 값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데 점이 찍힌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거는 만들었어야 하는 것보다 더 lower concentration으로 나왔다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솔루션이 diluted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diluted 된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큐벳 안에 뭔가 물기가 바짝 말라있지 않아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물방울이 있는 걸 모르고 준비한 솔루션을 이렇게 넣으면은 다일루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에러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쌤이 먼저 준비를 해놨어요. 자, contamination이라는 거는 샘플에 내가 생각한 그 솔루션 외에 다른 impurity가 같이 섞여 들어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통 contamination이 일어나면은 내가 예상했던 expected absorbance보다 actual absorbance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의 방향이 더 absorbance가 increase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뭔가 다른 물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더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는 incorrect concentration. 자, 요거는 방금 본 것처럼 내가 준비한 솔루션이 어떤 문제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diluted 됐다든지 아니면은 more concentrated 됐다든지 이렇게 샘플을 준비할 때 concentration을 잘못 준비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으로 큐벳 이슈. 큐벳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샘플을 담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이 큐벳의 겉면에 어떤 오염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 스테이닝 아니면은 큐벳에 이렇게 막 데미지가 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지문 자국, fingerprint 같은 게 와 있으면은, 묻어 있으면은 빛의 경로를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에러가 observance 값을 높이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의 가능성을 한번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more concentrated solution이 나왔다 하면은 observance 값이 더 높게 나올 거고 dilute 됐다 하면은 더 observance 값이 낮게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wavelength setting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maximum absorbance가 나오는 wavelength 값을 정확하게 설정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실험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래프처럼 나오는 경우다 하면은 요 피크, 가장 높은 지점에 나오는 요 값을 웨이브랭스 값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략 읽어보면 582나노미터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샘플로, 똑같은 샘플로 실험을 할 때는 계속 값을 요거로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실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maximum absorbance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지점의 값을 잘못 세팅을 해버렸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약간 600 이렇게 잘못 넣었어. 그러면 대체로 애들이 흡수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요 582에서 맥스로 업솔브 하는 값보다 600나노미터에서 업솔번스가 조금씩 다 떨어지는 거야. 자, 모든 컨센트레이션에서 전부 다 업솔번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 슬로프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슬로프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observance가 좀 낮아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굉장히 신유형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슬롭 체인지가 생길 수 있다. 맥시멈 observance 세팅이 아닌 경우에. 자, 비슷하게 이제 improper calibration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우리가 모든 실험은 이제 0점 조절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failure to zero the instrument. 자, 이 실험을 할 때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솔루션일 때 이 그래프의 데이터 값이 0에서 나와야 된다. 요렇게 세팅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원하는 원점을 지나는 여기에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죠. 근데 만약에 0점 조절을 안 하고 시작을 한다면 살짝 모든 값이 조금씩 떠서 균일하게 떠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본 그래프도 완벽하게 0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었죠.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줄게요. Failure to zero the instrument.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나와야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0에서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다 떠서 일정하게 위에서 시작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브랭스 세팅하고는 또 다른 결과예요. 자, 웨이브랭스 세팅이 달랐다,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슬로프 자체가 낮아져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failure to zero라는 거는 그래프 전체가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shift 되는 거가 가능한 결과겠죠. 자, 많이 어려운 거 맞고요. 보통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 요렇게 이 정도를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래 두 개가 나온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 이제 정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배우는 김에 더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루어 봤고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케미스트리에서 중요한 실험들,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유익한 실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